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박정인 칼럼니스트께서 쓰신 글이죠. 종교와 유튜브, 카리즈마적 권위의 함정, 이 칼럼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이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그 유튜브 권력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또 그 문제점과 해법,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칼럼 시작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시죠.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 발언을 인용하면서 열어요.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직설적인 지적인데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구체적으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같은 특정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당의 노선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에까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칼럼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끌어옵니다. 바로 막스 베버가 말했던 카리즈마적 권위라는 건데요. 카리즈마적 권위. 이게 뭐 합리적인 근거나 아니면 뭐 대중적인 동의 이런 절차 없이요. 그냥 마치 신의 은총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권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의 특별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르게 되는 힘이군요. 그렇죠. 칼럼은 이걸 과거 정치권의 어떤 사례들과 연결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역술가 모임이었던 경신회라던가 아니면 통일교,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의 동원력, 여기에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댔던 것과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 집단 동원력하고 현재 유튜버 팬덤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 네. 현재 일부 정치 세력이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진 유튜버들에게 의존하는 현상도 결국에는 뭐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좀 덜 들이고 쉽게 지지층을 동원하려는 유혹, 여기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죠. 곽상원 의원의 말을 다시 빌려서 이 유튜브 권력에 유존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토론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토론 위축. 네. 맹목적인 지지나 아니면 반대만 있다면 뭐 건강한 토론이 어디 설 자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 교환이나 수기 과정이 사라지면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바로 정치의 극단화입니다. 극단화요? 네. 특정 유튜버에 대한 충성 경쟁, 이게 막 심해지면 정치는 점점 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세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인물 중심 그리고 감정 우선의 정치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인물, 감정 중심이요? 네. 합리적인 정책 분석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그 팬덤이 뭘 원하는지, 뭘 들으면 열광할지 이런 메시지나 감성에 호소하는 식의 정치가 되기 쉽다는 거죠. 정책의 내용보다는 팬덤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효과나 합리성보다는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앞서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도 있죠. 네. 네 번째로는 그 소위 문자 폭탄 같은 집단적인 압력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용되는 문제. 맞습니다. 특정 의견을 가진 어떻게 보면 소수 강경파의 목소리가 전체 여론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좀 더 다수의 온건하거나 침묵하는 의견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칼럼에 보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유튜브 채널 출연을 두고 부르면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면 진행자 말에 맞장구나 치떠온다, 이런 푸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봐요. 네,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정치 본연의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는 원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타협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데 그런데 이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대는 순간 그런 대화나 타협 대신에 절대적인 추종이나 아니면 배척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왜곡된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칼럼의 경고는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안이나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기보다 팬덤의 요구에 휘둘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칼럼에서 해법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칼럼은 결국 그 해법의 열쇠는 유권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유권자요? 네,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대는 정치인보다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종교든 유튜브든 특정 외부 권력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에게는 좀 단호하게 등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칼럼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좀 손쉬운 해결책에 끌리기 쉽고 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세력과 거리를 두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현명함과 용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칼럼은 특정 정치 세력과 유튜버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 던져진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로 좀 넓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생각해볼 지점이죠. 이런 카리스마적 권위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되는 현상이 과연 정치 영역에만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사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경제라든지 문화, 아니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